일단 사모님 궁금하신 거 그것만 네. 하고 네. 제가 저기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떡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실적으로 떡 학원 강사분들보다 제가 가장 간편하면서 가장 쉽게 제가 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제가. 근데 우리 학원 같은 데 가면 오늘은 무슨 떡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다 해가지고 한두 가지밖에 안 해줘요. 그리고 그 수업료를 받죠. 근데 학원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저는 이것 몇 가지만 저한테 딱 얘기 듣고 이것만 할 줄 알면 떡 다 합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너무 빨리 이해가 되고 내가 응용할 수도 있고 학원 진짜 다녀도 이거를 아니까 이거는 다른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학원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고 떡에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가래떡. 가래떡은 여기에 절편, 그 다음에 꿀떡. 가래떡 꿀떡은 계피떡하고 거의 같죠. 계피떡하고 꿀떡하고 똑같습니다. 반죽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백설기, 시루떡, 물론 여기도 찰시루떡이 있겠지만 시루떡, 그 다음에 인절미. 요 5가지만 알면 제가 봤을 때는 떡은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떡을 나머지는 다 응용입니다. 우리가 쌀은 찹쌀하고 맵쌀밖에 없어요. 근데 2가지 가지고 떡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이 5가지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다 응용입니다. 물론 그 응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주면은 어떤 떡이든지 그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노하우라는 것은 내가 해보고, 야, 우리나라에 계절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식품 공장에 기계를 설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별의별 걸 다 가져와서 뭐 이걸 가공을 해서 이걸 뭘 만들겠다고 와요. 제가 물론 그 소금 공장 우리 CJ 아시죠? 네. CJ 소금, 그 소금 공장의 기계 제가 설비했어요. 소금 빠는 거. 그 신안에 있어요. 전라도 신안에 CJ 소금 공장이 어마어마한 큰 공장이 있는데 50억 정도 들여가지고 기계 설비를 했는데 거기에 그 소금을 분쇄하는 거, 거기에는 제가 기계를 넣어서 그거 소금 분쇄도 나오고 있어요. 네. CJ뿐만 아니고 어떤 식품 공장이든지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뭐 말밥에 뭘 넣어서 주겠다. 안 그러면 여자들 팩 같은 거 아까 얘기했죠. 팩, 네. 화장품, 네. 그리고 오뚜기 있죠. 오뚜기 애들 네. 분유 만드는 공장. 거기에도 제가 분쇄기 제가 납품 옛날 다 했었어요. 애들 오뚜기 분유 만드는 거 있죠. 거기에 내가 분쇄기도 내가 납품했다니까 직접.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오뚜기가. 근데 그런 공장의 설비 식품 쪽에 그런 그 식품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여름에 분쇄하는 거, 겨울에 분쇄하는 거 틀려요. 그래서 내가 떡도 내가 얘기해 주지만 여름에 떡 하는 방법, 겨울에 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근데 떡을 깊이 알면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에 만들 때는 여름에 만들 때하고 틀리죠. 물론 떡을 해봤으니 알지만 그런 게 이제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떡이 아무래도 좀 덜 붓겠죠. 물이 충분히 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떡을 만들면서 고물이 들어간 거. 네. 고물이 들어간 것은 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금이 덜 들어가겠죠.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자, 가래떡. 가래떡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맵쌀을 이제 건져가지고 노라에다 분쇄하잖아요. 네. 이제 1차 분쇄는 곱게는 1차 노라 분쇄는 다 곱게입니다. 어떤 떡이든지 다 곱게입니다. 백설기, 절편, 꿀떡 전부 다 곱게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틀린 점이 뭐냐면 백설기가 거꾸로 빠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2시에 다 곱게 빠는 떡인데 이것만 거꾸로 빠는 방법이에요. 백설기를 왜 거꾸로 빨까요? 처음에 곱게 안 빱니다. 근데 전부 다 12시라고 해요. 12시. 다 곱게를 12시라고 해요. 네. 다 12시라고 해요. 근데 인절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곱게 빠면 잘 안 익기 때문에 네, 11시 50분. 11시 50분 조금 풀어서 빠는데
스팀 펀치가 다 있어요. 요즘은 스팀 네. 펀치가 있는 집들은 다 12시로 빱니다. 12시로 빻아야지만이 떡이 빨리 안 굳습니다. 입자가 고운 거는 고우면 고울수록 수분이 많이 먹기 때문에 빨리 안 굳어요. 그래서 스팀 펀치로 떡을 하면 떡이 빨리 안 굳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펀치로 인절미라면은 하루나 이틀이면 굳는데 스팀 펀치는 2일에서 3일 정도까지는 갑니다. 물론 날씨에 따라서 추우면 좀 빨리 굳긴 하는데, 그래서 가래떡이 12시, 다 12시죠. 네. 백설기는 왜 11시로 빻느냐면 네. 백설기 채를 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으로 손채를 치기 때문에. 네, 손채를 치기 때문에 두 번째 곱게 빻니다. 그러면은 두 번을 빨아 11시에 빻고 12시에 빻고. 그렇죠. 이제 물반죽을 해서 11시, 12시에 예. 빻는데요. 예. 백설기도 주문이 많을 때는 채에다가 안 쳐요. 그냥 처음에 12시를 곱게 빻아가지고 물반죽에서 11시를 풀어가지고 네. 내려가지고 그냥 칼질해가지고 쪄버려요. 콩설기나 백설기도.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채를 언제 치겠습니까? 힘든데. 근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올 적에는 그건 나중에 하시고, 예,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가 있죠. 기계가 있기 네. 때문에, 예,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거꾸로 하지 않아도 된다. 아 그냥 예, 12시에 12시에 쫙 와가지고 네. 물반죽에서 두 번째 풀어서 내려서 그냥 백설기 채에다가 기계에다 쫙 내려버리면 되는데, 손으로 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두껍게 떨어지면은 풀어서 내리면 두꺼워지거든, 떡이, 쌀이. 이렇게. 두꺼운 거를 손으로 내리려니까 힘드니까 반대로 빻던 겁니다, 이게. 백설기가.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12시로 빻아, 11시로 빻아. 왜 그렇게 빻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이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나는 그럼 굳이 그렇게 안 빻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르게 해보니까 더 잘 되더라 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떡이란 게 이게 100%가 없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떡이란 것은.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더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해야 떡이 맛있고 질감이 좋더라 해서 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빻는 거는 다 12시에 빻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빻는 것이요. 틀립니다. 가래떡. 9시, 10시, 11시 이래. 두 번째 빻는 게. 두 번째, 여기서부터죠. 가래떡. 여기서부터 가래떡, 가래떡. 네, 이렇게. 네. 이렇게 9시. 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9시로 풀라 그러지, 가래떡을? 가래떡을 왜 9시로 풀 것 같아? 왜 절편을 10시로 풀어라 그러지? 왜 꿀떡을 11시로 빻아라 그러지?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이제 12시로 곱게 빻아가지고 물반죽에서 9시로 왜 내려가는지를 모르죠. 근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줍니다, 학원에서. 9시로 빻는 왜 9시로 많이 제일 많이 푸는 게 가래떡이에요. 푸는 게. 근데 왜 많이 풀으라 그러냐 하면, 물론 내가 시간이 좀 줬으면 노라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요즘에 노라가 자연석. 저희 돌로라가 덕산에서 우리 회사에서 최초로 개발한 겁니다. 돌로라. 우리나라에 돌로라가 없었어요. 다 새노라로 해놔 쓰고 있는데 덕산에서 최초로 돌로라를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초입니다. 최초. 그래서 돌로라가 자연석이기 때문에 자연석에 대해서 내가 좀 원래 좀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얘기 못 할 것 같고, 9시로 빻는 방법은 우리가 떡을 했을 때 떡을 굽고 안 굽고는 물량으로 조절을 하고 떡을 탄력성은 노라로 좌우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떡을 굽고 안 굽고는 물량으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탄력성은 노라로 좌우한다. 탄력성은 노라로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거는 실적으로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물로 굽고 안 굽고는 물량으로 조절해야지. 요즘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꿀떡, 야, 노라로 2번 빻.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넣고 한 번 더 내려 3번 빻.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떡은 3번 빻을 게 없어요. 쑥 아니고는 3번 빻을 일이 없습니다. 송편 3번 빻아. 야, 꿀떡도 3번 빻아. 근데 왜 그걸 빻았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왜 그렇게 빻아야 되는지 모르고 물론 그렇게 빻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떡집에 가보시면은 내가 막 뭐라 그래요. 너 왜 가래떡 3번 빻냐?
아 형님 3번 빠야지 떡이 맛있고 떡이 저기 오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3번을 안 빠도 떡 맛있게 할 수 있는데 왜 3번을 빠냐 내가 물어봐요. 노라로 3번 빠면요 열만 많이 받고 떡이 성질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노라로 빠면 빠서 노라는 열이 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노라는 열을 많이 안 받긴 하는데 옛날에 센 노라를 썼다든지 스텐 노라를 쓰게 되면 열을 엄청 받아버려요. 그래서 떡이 막 익어서 내려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제껴두고 9시 방향으로 풀어서 내리라는 이유는 가장 많이 풀어야지만이 가래떡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가래떡은 빨리 굳어서 썰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시로 풉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또 한 가지 내가 가르쳐 줄게. 뭐냐면 떡국을 빼는데 우리 집은 안 퍼져. 우리 집 쌀이 좋아. 그 정답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플러스가 뭐가 돼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쌀이 조금 안 좋아도요. 떡국을 빼가지고 완전히 굳혀가지고 썰은 다음에 다시 널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썰어놓은 거를 봉지에 바로 담아놓으면 그게 수분이 있어가지고 떡국을 끓여놓으면 금방 퍼져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말라버리면요 떡을 한참 끓여놓고 놔둬도 안 퍼집니다. 그게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오히려 떡이 쫀득거리고 더 안 퍼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집 떡국은 떡국이 기가 막히게 쫀득거리고 맛있고 쌀이 좋아가지고 사장님 우리 집 쌀은요 기가 막힌 쌀이라 누구 집 쌀은 안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영향이 제일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노라 있죠, 노라. 네. 노라에서 내가 몇 시 방향을 풀었느냐에 따라 틀려요. 요거를 가래떡을 9시 방향을 풀면은 쌀이 알갱이가 거칩니다. 거치면요 탄력성이 강해져요. 굳이 내가 3번을 빨 필요가 없습니다. 가래떡은요 그렇게 9시 방향 풀어갖고 해도 떡 기가 막히게 맛있고 쫀득거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떡을 한번 썰어서 말리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병기가 조금 역할을 합니다. 네. 제병기가 이 쌍수크루가 회사마다 조금 회전이 틀리기 때문에 믹스를 조금 많이 시켜주거나 한 번을 더 빼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 더 쫀득거리겠죠. 네, 그런 부분은 플러스에 이제 내가 더 쫀득거리게 할 수 있는 거. 그럼 기계 선택을 잘해야 된다. 네, 기계 선택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사장님 나는 맨날 똑같이 떡을 했는데 아이고 사장님 기계 바꾸고 난 다음에 떡이 왜 이렇게 쫀득거리고 맛있어요. 사장님 요거는 옛날에 사장님 썼던 그 기계 회전은 몇 대 몇이셨고 지금은 스크루가 좀 기장이 길고 스크루 깊이가 좀 깊기 때문에 회전을 더 많이 하고 믹서를 많이 시킵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기계 원리가 좀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 그래요? 사장님 썼던 기계 옛날 그 기계는 어디 회사 건데 그 회전이 어렵고 스크루 깊이가 좀 어떻고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줘요 제가. 아 그래요? 어쩐지 똑같이 했는데 사장님 기계 갖고 오니까 떡이 훨씬 쫀득거리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절편은 10시. 네. 그 다음에 꿀떡하고 바란떡은 11시. 그래서 탄력성이 점점 저기 해지죠. 네. 그죠? 적어주죠. 예. 그래서 쌀을 곱게 빠면 곱게 빨수록 이게 두 번째도 곱게 빨수록 이게 탄력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꿀떡도 2번 곱게 빨아 그러는데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탄력성이 약해지니까 꿀떡이 빨리 안 굳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차라리 물을 더 주고 쫀득거리는 것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쌀가루를 곱게 2번 더 갈아버리면은 떡 희마리가 없어요. 꿀떡이. 근데 빨리 안 굳는 것 같아. 그냥 탄력성이 늦게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꿀떡 같은 거 주문이 들어왔을 때 떡집에서 사장님 내일 꿀떡 주문을 해주세요. 내일 오후 6시에 꿀떡 먹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5시에 꿀떡 안 해놓습니다. 다 아침에 주문떡 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탄력성을 늦게 강해지게 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10시라고 해서 10시에 꼭 푸는 방법이 없어요. 11시에 풀 수 있어요. 좀 더 풀 수 있는데 아침에 만약에 꿀떡을 9시에 꿀떡을 먹겠다 그러면은 아침에 6시에 꿀떡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풀어버려야 돼. 10시는 11시에 꿀떡 10시에 풀어버리면 탄력성이 더 강해져요. 빨리. 이런 것도 응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꿀떡을 만약에 주문이 아침에 9시에 꿀떡 주문이면 그때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후 6시에 꿀떡을 먹을 사람은 떡하고 똑같이 빠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10시로 예, 조금 많이 풀면은 떡이 더 훨씬 탄력성이 강해지게 할 수 있고 늦게 강해지고 할 수 있는 게 이 노라다. 그래서 이런 걸 응용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막연하게 그냥 꿀떡 주면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떡 해놓으면 이게 내일 몇 시에 먹는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10시에 하더라도 시간 차를 생각해서 그런 게 이제 기술이고 노하우예요. 그래서 내일 6시 오후 6시 그러면은 조금 곱게 빠놓으면은 늦게 탄력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말랑말랑말랑 할 수 있고 물을 좀 덜 먹게 하려면 물을 좀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시간에 따라서 내가 떡을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물이죠, 물. 물이 중요하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플러스가 뭐냐면 송편. 송편은 무조건 12시 두 번입니다. 여기 안 들어갔죠. 송편은 무조건 12시 두 번만 빠면 끝납니다. 근데 순서가 이래요. 여기서 또 물 넣는 순서가 점점 많아집니다. 소금량은요, 어떤 소금이든지 소금량은 딱 정해졌습니다. 데이터가 12%. 100분의 1이죠. 1kg에 그럼 11g만 넣으라는 소리잖아요. 10kg에 110g. 110g. 이게 11g, 110g. 그러니까 11 딱. 10kg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떡집은 보통 10kg 한 마리 기준하니까. 설탕은 그럼 어떻게 잡으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한 거예요. 물량은요, 가래떡, 절편, 꿀떡 이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넣는 게 150, 250, 350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내가 얘기를 해줘요. 150, 250, 350 이렇게 넣고 송편은 4kg, 4kg에서 4kg 500 이렇게 해요. 400에서 500. 네,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라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대로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또. 쌀에 따라서 틀리고, 쌀을 언제 건지냐에 따라 틀려요. 쌀을 우리가 물에다가 한 5시간 불린 거하고, 네. 1시간 반 불린 거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스님, 네. 쌀은 2시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물을 먹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또 어느 분한테. 그거는 2시간.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은 더 덜 먹지는 않을 겁니다. 적정한 시간이 그럼 얼마? 1시간, 최소한 못해도 1시간 반 이상은 무조건 불려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시간. 재운 시간이 2시간입니다. 제일 좋은 시간 2시간. 시간인데. 2시간 이상은 불 필요가 없습니다. 불 필요가 없다. 예.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내일 새벽에 떡 해야 되는데 저녁에 다 불려놓고 들어갑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딱 네. 쓰니까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누구든 외우는 이것만 써놓고 네. 이렇게 외우면은 머리에 쏙 들어와서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것만 외우는데요 하루는 외울 수 있어요. 이거 내일 아침에 한 번만 이거 더 되다 보면요 이거는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물량하고 소금량하고 같이 플러스 보시면 돼요. 물량. 설탕량을. 설탕량을. 네, 설탕량을. 그럼 지금 근데- 백설기가 빠졌거든요, 선생님. 백설기 같은 경우에는 백설기가 시럽떡하고 같이 들어가죠. 예, 그거는 어떻게 잡으세요? 여기가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네. 예, 이렇게 되죠. 네, 같이. 350? 물량을요. 제가 얘기했던 것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쌀이 묵은 쌀인 거 어제 도정한 거하고 6개월 전에 쌀을 도정한 거 또 틀려요. 그래서 물량은 대략 이 정도.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물량을 떡에 따라서 주문에 따라서 쌀에 따라서 물량은 500 정도 차이 나기도 하고 700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내가 딱 이거는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넣으면은 떡은 다 된다. 그 대신에 내가 베트남에 갔는데 날씨가 엄청 더운 나라입니다. 거기는 내가 떡을 해가지고 너무 좀 질더라고요. 내가 근데 거기는 날씨가 더우니까 적게 넣어야 돼. 물에다가 불렸는데 물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러니까 물 먹는 이게 거기는 또 질어요 쌀이. 우리나라 먹는 거 떠뜨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넣던 식으로 물량을 넣더니 질어버리더라고. 또 물을 좀 적게 넣었더니 또 떡이 금방 굳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끈기가 없는 거야. 베트남 쌀이. 쌀 자체가. 예.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가지고 떡을 사장님 가르친다고 떡을 다 이것저것 했어요. 콩석기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이게 떡을 다 해줬는데 어떤 거는 잘하면 어떤 거는 안 넣는 거였어. 이거 있구나. 사장님 여기 물은 조금 저기 하는데 내일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조금 덜 넣으니까 너무 또 금방 굳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탄력성이 이게 쌀이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쫀득거리는 맛이 없더라고. 이렇게 베트남 쌀. 이게 더운 지방들이 뭐든지 이렇게 음식이 우리나라처럼 막 짝짝하다든지 막 이렇게 새콤하다든지 이런 게 없고 밍밍해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물로. 거기가 그 쌀이요. 안남미, 알랑미라고 하잖아. 안남미에서. 네, 네. 근데 그게 그거를 쉽게 말해 재배가 많이 되다 보니까 깎아내면은 아니 살려야 재배가 많이 되니까 그 사람들 욕심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피 다 뽑잖아요. 그러니까 음. 땅에 지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피나 이런 것도 그냥 같이 그냥 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땅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그냥 이렇게 먹어버려요. 일자기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그렇게 안 데가 하는 게 계속 확실히 맛있고 심어 놓기만 하면 네, 막 자라니까. 쫀득거리고 음. 확실히 강해요. 뭐든지 달맛, 그렇죠. 신맛, 짠맛 이렇게 강해. 근데 거기는 뭐든지 그냥 닝닝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에 가서는 좀 실수를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애우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리고 설탕량은요. 네. 저 물량으로 보시면 돼요. 물량으로 보. 근데 선생님 이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쌀이 뭐 어떤 분은 6시간, 8시간 이제 많아요. 이제 이 명장 선생님들도요. 쌀 불리는 시간을 소위 말해서 쌀 불리는 시간은 그거야. 뭐 개밥 줄 때 그거랑 비슷해요. 얘기가. 쉽게 개밥 줄 때처럼 나 퇴근할 때 담가놓고 간다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제가 일찍 담갔어요. 퇴근하기 전에 2시간을 불렸는데 가야 되잖아요. 집에는요. 계속 담가놓을 수 없고 그러면은 건져서 물을 한 30분 정도는 빠질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완전히 빼서 냉동실에 놓다가 그 다음날 빠서 쓰는 거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물에 한번 다시 저거 한 다음에 해야죠. 왜냐하면 냉동돼 있는 거하고 네. 빠는 게 이게 틀려요. 아 그러면은 제가 냉동고 놓았어요 선생님. 네.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다시 아침에 와서 물에 한번 싹 견져가지고. 찬물로 싹 해서 견- 완전히 견뎌가지고. 녹인 다음에 네. 물을 다시 뺀 다음에 쓰는 네. 건 상관없다. 근데 저희가 배운 거는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내려서 냉동고 놓다가 네. 그냥 그 다음날 빠도 되고 아니요, 떡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떡은 됩니다. 아 근데 아니, 이제 얼린 저도- 건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요, 근데 저는요, 그게 사람이지. 어떤 떡이든지 이렇게 했을 때 네. 그 성질의 변화를 안 두려고 그래요. 음. 저는 기계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 떡에는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 떡을 우리가 번째다 인절미를 번째다 치죠. 네. 근데 시루에다가 물을 쫙 부는 사람이 있고 번째다 물을 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우리 네. 인절미를 할 때. 네네네. 근데 시루에다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근데 시루에다 하든 어디다 번째다 하든 번째다 하는 게 더 빨리 굳어요. 근데 성질이 변화되는 거는 맨 마찬가지는 사실이에요. 근데 시루가 더 훨씬 나아요. 시루는 그 다음에 이거 왔을 때 물을 쫙 끼얹으면 그나마 좀 난데 번지를 한참 치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으면 이 100% 성질이 변화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입에 좀 달라붙는다든지 이러서는데 차라리 물을 부으려면 뜨거운 물을 부어야죠. 똑같은 떡하고 떡이 뜨거우니까 물도 뜨거운 떡. 인절미를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할 때는 네. 이제 뜨거운 물을 거져라. 저기 그래야지만 이 뻗치게 성질이 해놓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 아, 그게 정답입니다. 네. 네. 어떤 떡이든지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떡을 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계를 또 그렇게 개발하실 거 아니에요. 같이 그 쌀하고 쌀의 성질과 기계도 같이 네. 접목시켜서 네.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스팀 펀칭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떡이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네. 그 스팀물을 계속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내가 쌀을 빻을 때 찬물로 그냥 물 반죽을 해서 스팀 펀치나 인절미를 치라고 그래요. 저기서 아예 네. 물반죽을 해서. 물 반죽을 한번 해가지고 넣으라 그래요. 근데 중간에 절대 찬물 붓거나 이런 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아, 성질이 변화되기 때문에. 근데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스팀 물을 흡수해가지고 그냥 치던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펀치기를 한 번도 개인적으로 써보지 않고 여기서 하는 걸 봤는데요. 그 펀치기 자체가 돌아가면은 열을 발생해가지고 떡이 이제 계속 펀칭을 하면서 떡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열을 더 가하면은 더 삭는 그 시간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디다가 열어? 아 이제 펀치기에 돌리면 펀치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열이 나잖아요. 그만큼 열이 안 나죠. 이게- 그만큼 열이 안 나요. 아 그만큼 열이 안 난다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떡이 개인적으로 뜨거운 떡만큼 열이 내진 않죠. 거기다가 이제 또 스팀까지 또 뭐 가해지면은 아 스팀 펀칭기는 네. 스팀을 계속 때려가지고 떡이 익어서 떡하고 거의 스팀하고 온도가 비슷해요. 아 그래서 뭐 그렇게 그건 성질이 변화될 수가 없죠. 음, 계속 뜨거운 떡에다 뜨거운 스팀이 막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설탕량은요, 요거 다들 넣는 게 아니에요. 물량대로 넣는 게 아니에요. 설탕량은 거의 요 수준입니다. 네. 요 1kg 이렇게 소금이 110g 있죠? 네. 100으로 보면 돼요. 설탕은 100으로 보면 돼요. 아,
설탕은 되죠. 네, 설탕은 100으로 보면 돼요. 어떤 떡이든지 100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떡에 따라서 이제 좀 들어간 양이 틀리지고 강남에서 먹는 떡하고 강북에서 먹는 백설기하고 설탕량이 엄청 차이 많이 납니다. 그쵸. 단거 네. 좋아하는 사람 더 넣고. 뭐 진짜 뭐 강남에서는 800밖에 안 넣어요. 백설기에다 10kg에 800g밖에 안 넣는데 여기 강북에는요 뭐 1kg 500, 1kg 700까지 넣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1kg 800 넣어요. 1kg 800을 설탕을 넣어요. 근데 강남은요 800밖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단걸 안 좋아. 아예 그냥 달게 먹는 적이 있고 이렇게 이 설탕량은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요거를 기준으로 하되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당뇨가 있다 이러면 설탕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강북에서 내가 떡집 오픈한다 그러면은 달게 해야 되죠. 아, 강남에서 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설탕을 좀 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강북에서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설탕도 더 들어가지, 떡값도 싸지, 양도 많이 주지. 강남은 설탕도 조금 들어가지, 떡값은 세지. 가게세만 비싼 것 같아, 강남.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고요. 이거 내용도 뭐 제가 뭐 시간이 조금 더 보충도 해줄 수 있었는데 시부떡하고 백설기. 백설기는 좀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 백설기가 저게 쉬운 것 같아도. 백설기는 요즘 애들에서 이제 발효를 많이 시키는데 제가 이제 무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발효시키는 방법. 근데 발효도 이제 막 뭐 강남에 뭐 여의도 떡방 뭐 누구 떡방 다 제가 아는 집인데 네. 뭐 자기네가 뭐 발효를 해서 뭐 백설기 우리는 이틀 가도 백설기 안 구는다. 그래서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막 자부심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백설기는 어차피 발효시키는 건 딱 한 가지만 옛날에는 물론 백설기에다가 사이다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들 해요. 뭐 요거트도 요거트는 보면 그것도 넣은 사람이 있고 베레벨 우유도 것도 넣고. 넣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해당성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제 백설기는 설탕으로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 왜 설탕으로 발효시키는데 얼마의 시간이 제일 좋을까라는 걸 내가 설명할게요. 네. 설탕으로 발효를 시키는데 우리가 쌀을 빻아가지고 노라에다 딱 빻으면은요, 백설기를 빻으면은 쌀 알갱이가 네. 이 정도로 봅니다. 사이즈가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봤을 때 크기가 이만해요. 설탕으로 우리가 백설기를 처음에 하면 우리가 가정 일반 떡집에 가면 백설기 주문 들어오면 쌀 빻아가지고 설탕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떡 찢죠. 네. 칼질해서 찢죠. 네. 그러면은 겉에만 설탕이 묻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달아요. 우리 백설기가. 씹으면 씹어도 싱거워져요. 백설기가. 근데 발효시키는 것은 씹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발효를 시키는 게 정석인데 설탕에다 재해가지고 쌀을 빻아가지고 설탕에 재해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3일 발효를 시키는데 이 3일 동안 발효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쌀 알갱이가 이 정도 크기인데 설탕이 여기서 여기까지 침투되는 시간이 3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발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막 잡았을 때는 근육이 경직돼 있다가 이게 발효를 시킨다 그러죠. 이게 고기를 한번 숙성시킨다 그러죠. 네. 그게 피가 굳은 피가 이게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이게 사람이 죽이려고 딱 그러면 이게 경직되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경직돼 있다가 근육이 굳어 있는 것이 풀어지는 시간. 그것이 이제 해동 시간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숙성이라고 그래요. 또 고깃집에 가면은 네. 고기는 숙성을 시켜야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백설기 가루가 진짜 설탕이 여기까지 침투가 되는 시간이 3일이에요. 그래서 3일 정도 놔둬야 가장 백설기가 발효가 잘 됐다. 그래서 떡이 2, 3일 정도 덜 굳는다. 사이다, 뭐 우유 그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이런 전부 설탕이 당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요구르트입니다. 사이다.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게. 그러면 더 사이다 되면 더 빨리 침투가 설탕보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그거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결론은 백설기 같은 경우는 쌀가루를 빻고 설탕을 넣는 상태에서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는 네. 믹스해가지고 그러면 봉지에 딱 담아가지고. 꺼냈을 적에 이게 완전히 우리가 따뜻해질 채만 때까지- 쳐가지고 바로 네. 따라쳐. 채만 쳐가지고 네, 바로. 그래서 대치동 여의도 떡방의 그 기술자들은 제가 다 후배들 친구들 막 이래요. 그 애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이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 대장금 떡집도 그렇고 쌀가루를 빻아가지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가마 두 가마는 냉동실에 다 빻아가지고 숙성시켜 놓거든요. 설탕 딱 넣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쳐가지고 딱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주문 딱 들어오면요 바로 빡 터가지고 바로 딱 안 칩니다. 떡 안 칩니다. 그러니까 한 뭐 5말 10말 주문 들어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냉동고에 뭐 한 2가마씩 저장해 놓고 있으니까 그럼 싹 꺼내가지고 바로 안 치면 끝나니까 2말 주문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빠 안쳐가 딱 해주면 기사요. 딱 올려놓으면 끝나버려요. 그럼 딱 엎어주면 지도 포장해. 그러고 가버려. 무슨 롤러에서 내려가지고 네. 치지 않고 설탕을 섞어서 치지 않고 그냥 믹스만 해가지고 넣어놨다 그냥 쳐서 쓰라 이거죠. 채를 쳐가지고 쌀을 설탕에다가 섞는다니까. 설탕 채를 섞는다. 한번 쳐서. 네.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쳐가지고. 네. 근데 제가 지금 항상 궁금한 그거거든요. 백설기를 얼레미에다 쳐야 되는 건지 좀 두꺼운 데다 쳐야 요즘은요 백설기를 전부 다 빵채에다 칩니다. 거친 거에다 칩니다. 이만큼 거친 채에다 칩니다. 두꺼운 채요. 네. 제가 생각할 적에도 너무 고운 채는요 쌀이 눌리기 때문에 떡은 백설기는 알갱이가 좀 이렇게 굵어야지만이 떡이 딱 해놨을 때 탄력성이 있고요. 입자가 고우면요 이게 딱딱하게 이게 돌처럼 붙고 예. 빨리 붙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 얼렘이라는 거예요. 네, 고운 채로는 안 칩니다. 누가 요즘에 백설기를 고운 채 친다고 해서 저는 못 치게 해요. 사장님 요즘에 누가 고운 채로 백설기 칩니까? 치지 마세요. 그리고 고운 채 쓰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아예 기계 딱 살 때 고운 채 빼버려요. 그래서 아예 거친 채를 아예 줘버려요. 그 기계 자체를 네, 그렇게 저희가 만약에 그냥 그 기계가 없을 때는 두꺼운 채로 그냥 해라. 그러면 저기다가 치는 거예요. 네, 저 기계에다. 네. 그냥 저기다 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기다 전부 지금 저기다 저걸로 써요. 떡집에 가면. 요즘 요거 제가 떡을 해보니까요. 나는 그래요. 사장님 이거 하지 말아요. 사나 사요. 그러면 야 공사장 뭐 기계판 저거 팔아가지고 돈 몇 푼 남는다고. 아니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떡을 올라하려면 사람이 몸을 지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도 객관적으로. 내가 못하게 해요 저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진짜 옛날에 떡 진짜 속세해가지고 오면 백설기 한 6말 주문 들어왔는데 이걸 치려고 그냥 성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빠가지고 아까 저건 얼마예요? 85만 원. 좀 비싸지 않고. 요거를 이게 뭐예요? 백설기 가루치는 거예요. 가루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 백설기를 거꾸로 빻어요. 성기 나가지고. 어떻게 빠셨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꼭지 빠가지고 물 반죽해서 두 번째 빨 때 풀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실에 딱 앉혀가지고 자질 딱 해가지고 쫙쫙쫙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딱 앉혀서 해서 줘.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거 있는데 저는 이게 12시에 선생님 지금 뭐 급하게 할 적에 제가 그 궁금한데 12시에 내려서 물 반죽하고 11시 정도에 풀어가지고 11시보다 좀 더 풀었어요. 한 네. 10시쯤에 풀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내려서 하나 똑같아요 선생님? 네, 아, 톱밥처럼 그렇게 떨어져요. 네. 그럼 그거 딱 그 골고루 앉혀가지고 칼을 딱 해요 이렇게. 딱 찌면은 거의 백설기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도 먹은 사람은 아이고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그 물은 한 350 정도 주나요? 안 주는 것 같은데. 아니 물은요 물량은요 저희들이 알아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까 말씀